네, 안녕하십니까. BJ 주비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까지 했던 강의가 응용 중심으로 강의를 해서 아무래도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기본기,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헬프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가지고 초심자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어떻게드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아크GIS는 인터페이스가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배워나가야 할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상대적으로 덜 직관적인 편이어가지고 캐드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만이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프로그램이라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난감한 분들을 위해서 아주 센 기초부터 잡아나가도록 이제 근래에 강의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 인터페이스랑 그 다음에 헬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습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rcGIS를 켜야겠죠. 화면을 켜주면 로딩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켰고 네,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이걸 먼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테이블 투 컨텐츠가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처음에 보시면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없애보고 하나하나 차근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일단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죠. 일단 처음 시작하면 이것보단 더 있을 텐데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뭐 스탠다드 뭐 메인 메뉴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죠. 뭐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붙이면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뭐 이 정도까지 다 없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뭐 파일 이거 파일 에디트 이제 뷰 북마크 인서트 셀렉션 tools 윈도우 헬프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비슷해서 잘 알 수 있을 거고 뭐 파일 누르면은 뭐 new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mxd 파일을 만든다든가 오픈하면 기존에 저장된 mxd 파일을 연다든가 save a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 copy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저장시켜 주는 거고 add da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hape 파일이라든가 레스토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 작업 mxd 파일 그 안으로 다 조인을 시켜주는 거죠. 조인 시켜주는 거고 리소스 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즈리라고 하는 이 ArcGIS 아크인포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솔루션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age and Print Setup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혹은 그 이미지로 그 지도 같은 거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보낼 때 그 어떤 종이 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인쇄 크기라든지 설정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 같은 경우는 인쇄 미리 보기죠. 그 다음에 프린트는 인쇄 도큐멘트 property 같은 경우에는 mxt 파일에 뭐 기본 뭐 파일명 타이틀은 이제 뭐 제목 주제 제작자 분류 키워드는 뭐 키워드죠. 그 다음에 커멘트 메모 하이퍼링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연결시켜주면 될 거고 템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mxt라고 해가지고 그 지도 같은 거 만들 때 그 지도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그 틀을 따로 파일로 저장시켜서 나중에 꺼내서 써먹을 수 있는데 그 템플레이트를 어떤 걸로 썼느냐 그겁니다. Save thumbnail image
with map 하면은 뭐 썸네일 이미지를 저장시켜서 그 이미지를 딱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거고요. 이건 뭐 별거 없고. 네, 그 다음에 import from ArcView project 프로젝트 파일로부터 끌어온 건데 사실상 별로 쓸 일은 없고요. 지금으로선. 그리고 export map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내보낼 때, 그러니까 지도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내보낼 때 쓰는 거고요. 밑에 설정 다 있고, 그건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아래쪽에 1부터 6까지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작업을 했었던, 그리고 최근에 작업을 했었던 MX 파일들이 1위부터 6위까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exit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죠. 네, 그렇게 돼 있고, edit 같은 경우에는 뭐 취소, 복구,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뭐 설정 따로 해가지고 붙여넣기인 거고, 삭제, 그리고 이 지도 맵을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거. find는 그 이 mx 파일 안에 조인된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자료를 찾아내는 데 사용하는 거고, 그걸 켜보면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게 나오고요. 심지어 무슨 에즈리사에서 만든 그런 인터넷 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찾을 수 있고. 아니 이거 시간이 이렇게 걸리네. 플레이스는 뭐 이런 식이고요. 그 feature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조인시킨 그 피처들 있잖아요. 그런 조인시킨 파일들 가운데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찾으면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그 특정 레이어만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보시다시피 visible layers 하면은 끄지 않고 이제 보이도록 체크인 해둔 그런 레이어들만 가지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찾는 거고요. 깊이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오늘은. 그리고 밑에 보면 gonna x, y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따로 설정을 하면은 그 좌표 있는 곳으로 바로 가고요. views, data view, layout view는 뭐냐면 data view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ayout view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용 지도 이미지 편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A4기 때문에 A4 아니 왜 이러니? 네, A4 이제 용지 크기로 용지가 돼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자동적으로 레이아웃 이 함수 박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줌 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고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따로 이제 그 도구 모음집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bookmarks 같은 경우에는 그 줌인, 줌아웃 수준이라든가 위치를 저장시켜서 하는 건데 이따가 할게요. 그 다음에 insert 같은 경우에는 data frame이라고 해서 각기 다른 이제 그 하나하나가 그 각기 다른 그 작업 공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고요. 텍스트, 문자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고, 픽처 같은 경우에는 그림,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그런 거 가져올 수 있고, 셀렉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선택했을 때 그거에 관한 건데 이건 오늘 진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tool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들어있는데요. 참고로 처음 ArcGIS를 설치하신 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익스텐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체크가 처음엔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 체크를 다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 못하는 예가 생기는데, 이거는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윈도우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창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면 좋으니까 넘어가고요. 헬프는 오늘 이따가 다룰 헬프 활용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것도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허전한데 어떤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상자가 있죠. 빨간 상자는 show hide arc toolbox window. 그 툴박스라고 해가지고 그
엑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워드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그 함수의 집합이에요. 뭐냐면 펑션, 그러니까 펑션의 집합이에요. 기능.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는 그 파일을 오픈해서 연다든가 아니면은 뭐 잘라내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일종의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GIS 자주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쉐이프 파일을 가져와서 출력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일종의 펑션이고, 그거를 갖다가 뭐 머지를 해가지고 합친다든가 아니면은 클립을 이용해서 자른다든가 아니면 이걸 에디트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펑션이에요. 근데 이것들 하나하나 이제 명령을 쳐서 하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엑셀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한 기능이나 그런 것, 그런 함수, 펑션들을 아이콘화 시켜서 하나로 합쳐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스탠다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new map file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펑션이고, open 이것도 펑션이고, save도 펑션이고, print도 펑션이고, paste도 펑션이고, 그다음에 add data도 펑션이고, 뭐 editor toolbar 같은 경우도 펑션이고, 이것도 다 일종의 하나의 다 펑션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등록에 있는 기능 말고도 그 다른 기능들도, 그러니까 따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모음집으로 나와 있지 않은 기능들 같은 경우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딘지 찾기가 힘드니까 공구함이라고 하는 의미의 Arc Toolbox를 열어서 여기에서 검색해서 찾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맨 아래쪽에 왼쪽에 Favorites,라고 해가지고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서 만든 거고요. 3D Analyst Tools 보면은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고, 옆에 보면 Index 있고, 가장 자주 쓰는 것이 이제 Search, 검색어를 입력해서 찾는 방식이죠. 병합이라고 하는 의미의 Merge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MERGE 치면은 네, 머지와 좀 관련 있는 검색된 것들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찾아서 쓰면 되고, Resul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가 찾은 그런 검색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크 툴박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툴박스 옆에 있는 Show Hide Command Line Window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거 스크립트를 조작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명령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나 만들고 나서 그거를 이제 저장시켜 놨다가 이 스크립트의 명령어로 쫙쫙쫙 입력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좀 복잡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 그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워크스테이션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잔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윈도우와 같은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마치 그 옛날에 도스 기억나시나요? 도스에서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막 했던 것처럼, 심지어 디렉토리에 들어가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C 드라이브 들어갈 때 명령어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했던 것처럼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고급 과정을 하면 상당히 유용해요. 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옆에 이거는 모델 빌더인데 이제 그 작업 순서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긴 한데요. 요즘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는 그런 진도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일단 레이어를 보는 창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에 보시면 아래쪽에 Table of Contents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시면 이렇게 메인프레임, 이게 노란색 종이 3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인데, 네, 이게 아니고 좀 옆에다 붙이는 게 좋겠지. 네, 이게 메인프레임이고요. 하나의 일종의 뭐 그림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 하나의 독립된 작업 공간을 생각하면 되고, 하나 MX 파일에는 insert 누르셔서 보면 data frame이 있는데, 이 data frame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굵은 글씨로 된 게 현재 작업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activate 누르면 이렇게 이거를 전환시킬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툴박스 여기도 있죠. 아까 전에 그 커맨드 라인도 여기 있죠. 그렇고, 예, 여기서 그 스탠다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 함수 집합들 펑션에 이제 모음집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쪽 위쪽 바 아무데나 남은 데나 두고 우클릭을 하시면 일단 이제 함수 모음집이 쭉 나와요. 그쵸? 아, 이게 위로 올라서 잘 안 보이는데 메인 메뉴 밑에 바로 밑에 3D 어널리스트가 있어요. 가장 자주 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걸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3D 어널리스트하고 스페셜 어널라이즈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보자, 에디터 에디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 geo 위저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많이 쓰니까 일단 집어넣고요. 빼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어디냐, georeferencing 이것도 제가 좀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태블릿, 좀 태블릿도 좀 쓰니까 간간히 쓰고요. 이것도 나머지 거는 뭐 그닥.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하면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 모음집들이 나오게 되고, 어디 보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원하는 대로 끌어다가 하면은 마치 캐드에서 그런 것처럼 딱딱 붙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다가 잘 이제 등록해서 붙여서 쓰면 돼요. 이렇게. 에디터 집어넣고, 지오레퍼런싱도 집어넣고, 태블릿은 아래쪽에다가 그냥 넣읍시다. 아,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게 이거다. 일단 이 밑에 보면 tools, tools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당연히 집어넣어주는 게 좋겠죠. 집어넣고, 아까 전에 나왔다가 지운 이제 layout, 이거는 맵, 지도 이미지 만들 때 레이아웃 수정할 때 좀 자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오 위저드 이것도 이렇게 집어넣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그걸 조절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 심지어는 이 함수 묶음도 따로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 우클릭하고 아래쪽에 맨 쭉 내려가면 지금 안 보이는 커스터마이즈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툴바들이 이렇게 나오죠. 함수 구매하면 툴바구나, 이름이 맞죠? 툴바가 있고, 이건 기존에 제공된 툴바고요. 새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new가 있죠? new를 눌러서 테스트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save in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untitled가 이 mx 파일의 이름인데, 이 mx 파일 이 안에만 통용시키느냐, 아니면은 normal mxt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의 일반적인 이 보편적인 형식의 이제 그 형식이랄까요? mx 파일에 거기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것이냐 인데,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거면 이걸 누르면 되고, 오케이. 네, 하면은 이렇게 툴바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툴바에는 현재 아무것도 그 펑션이 없는데, 커맨드라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혹은 이제 검색을 해서 넣게 되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커맨드가 이게 다 뜨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등록을 시켜서 이렇게 끌어서 넣으면 바로 등록이 돼요. 등록을 시켜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이제 툴바가 생겼고요. 좀 지우고, 일단 쓸데없는 게 생긴 거니까 뭐 없애줘야겠죠. 테스트 클릭하고 rename 혹은 이제 밑에 delete가 있죠. delete 누르면 삭제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시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3D 어널리스트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게, 3D 어널리스트 이제 create modify tin 해서 보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이게 추가 기능이에요. 추가 기능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익스텐션, 그러니까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게 그 추가 기능이란 그런 거죠. 확장이니까. 그 확장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체크를 해제했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스페셜 어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안 돼 있고,
그걸 해제하려면은 해금하려면은 이제 툴스에 들어가서 extensions 들어가서 이제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전부 다 체크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비활성화 됐던 것들이 활성화돼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일단 쉐이프 파일이라든가 작업할 파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아주 기초적인 걸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 툴바죠. 여기 보시면 플러스 기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add data가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마치 탐색기 들어간 것처럼 있고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건 제가 따로 이제 커넥트를 만든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디렉토리하고 밑에 있는 거 이렇게만 쭉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G 드라이브 말고 E 드라이브의 지오데이터에 뭐 KLIS의 연속 지적도에 강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들어가면 피곤하잖아요. 자주 쓰는 경우에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커넥트 폴더가 있는데 누르시고 이제 연결시킬 폴더를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들어가서 KLIS 연속 지적도 강원도에서 폴더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되죠. 들어가면 바로 그 폴더로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면으로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없애려면은 그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disconnect from folder 선택을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저번 강의 때 썼던 파일 아무거나 쉐입 파일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죠. 들어가서 속초 해볼까? 속초 등고선이나 한번 가져와 보죠. 네, 그럼 속초 등고선이 이렇게 딱 뜨죠? 굉장히 빡빡하죠? 너무 빡빡한가? 띄보자.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 건물인가? 네, 아무튼 그 파일들이 가져와 오게 됐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게 딱 뜨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잖아요. 일단 이거를 이제 탐색하는 방법, 기본적인 걸 하겠습니다. 확대 축소는 일단 편하게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은 축소고요. 아래로 내리면은 확대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을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펜, 그러니까 화면을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는 거는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주고 움직이면은 바로 되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툴스에 보면은 이제 돋보기 모양 있죠? 플러스 모양이 들어있는 거는 줌인. 그래서 영역을 선택해주면 그 영역으로 해서 줌을 해주고, 줌 아웃으로 해가지고 해주면은 이렇게 줌 아웃 해주고요. 그러니까 줌인 기준은 이제 줌인은 편하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네모 박스가 생기잖아요. 그 네모 박스가 다 들어오게끔 최대한 당긴다는 의미고, 이게 작게 하는 줌 아웃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박스를 설정하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지금 내가 설정한 네모 박스 안에 딱 들어가게끔 축소를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안쪽으로 들어간 거는 Fixed Zoom In, 그 옆에 건 Fixed Zoom Out. 딱 균일하게 줌인이 되고 균일하게 줌 아웃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손 모양은 펜, 이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화면을 이동해 주는 거고요. 손바닥 모양으로 뜨긴 하는데 지금 방송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네, 그 다음에 지구본 모양 같은 경우에는 Full Extent가 라고 하는데, 누르면 이제 들어가 있는 모든 파일이 한눈에 다 들어오게끔,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잠깐 한 거는 보기 좋게 만들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음. 뭐 아무튼 네 그렇고요. 자, 네 아무튼 이렇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화살표가 있죠. Go back to previous extent 누르면은 아까 전에, 그러니까 view 입장에서의 undo와 이제 redo입니다. 일종의, 그쵸? 복구, 취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잘 해놨는데 실수로 이런 식으로 막 움직였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이거를 Go back to previous extent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뭐냐, select feature, 피처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옥색 테두리가 되니까 어떤 게 선택됐는지 일단 쉽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된 것들이 다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된 다음에 보면은 이쪽에 바로 옆에 네모 박스 같은 게 나오는데 Clear Selected Features, 선택된 피처들을 이제 클리어,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삭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제한다는 겁니다. 선택 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검색 화살표는 Select Element. 지금 이렇게 그 데이터가 있는 그런 작업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된 것들을 피처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 따로 여기에 그냥 삽입해준 뭐 텍스트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위에 덧입힌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엘레멘트라고 하는데, 엘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도 원본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메모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든가 아니면은 출력을 할 때 그냥 덩달아서 같이 출력되도록 만드는 뭐 그런 요소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select element 선택이 안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아까 전에 제가 태블릿 기능 넣었으니까, 그래서 태블릿으로 그림을 좀 그린다고 해봅시다. 어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쳐요. 했으면은 이건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select by feature 해가지고 선택을 해봤자 선택이 안 되죠. 이렇게, 그렇죠? 선택이 안 되죠. 근데 다만 이제 select element를 누르면은 이 기존 피처들은 선택이 안 되는 반면에 이거와 같이 이제 그린 엘리멘트들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크기를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런 엘리멘트를 갖다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지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태블릿 이거 기능을 활용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formation 를 나타내는 identify인데, 누르면 identify from 하면은 top most layer, 나와 있는 이제 모든 레이어들이고, visible 볼 수 있는 것들, selectable 선택 가능한 것들, all layer 모든 레이어. 그 여기에 레이어 하나하나 따로 선택이 가능하죠. 일단 폴리곤으로 하면은 따로 해두면은 이제 속초 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레이어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딱 해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딱 보면 여러 개가 선택됐는데 누를 때마다 이제 그 정확한 위치가 나오고요. 같이 이제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으나 등고선은 선택이 안 됐죠. 뭐 그런 거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필드 각각의 이제 필드가 속성 테이블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값이 나와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고요. 반대로 등고선을 해봅시다. 해놓고 여러 개를 딱 선택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딱 등고선 하나하나마다 정보가 다 뜨죠. 아, 이거는 엘리베이션이 30이구나. 아, 이거는 엘리베이션이 똑같은 30이네. 20이고 10이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좀 거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하나 빨리 선택해서 데이터에 정보를 빼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identify. 그리고 find는 아까 전에 찾았던 그 find랑 기능이 같고요. xy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기능이 비슷하고, measure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 측정, 넓이 이런 거고, 이쪽에 보면은 뭐 create
view window 같은 경우에는 뷰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축척이 나와 있고 fixed 이제 줌인 줌아웃이 있고요. view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면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니맵을 보듯이 관망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든가 하면은 좀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네, 다시 이제 이거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뷰가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레이아웃 뷰, 여기서도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죠. 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만든 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게 이미지가 각각의 작업 공간이라고 했는데 각각 따로 독립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이렇게 이미지 여러 개를 붙여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동구서만 따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잘 편집해서 붙임으로써 그 맵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자세히 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기본적인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툴바만 잠깐 보면 이렇게 줌인하고 줌아웃은 그 데이터 뷰에 있어서 줌인하고 줌아웃하고 달리, 그러니까 여기서 줌인하고 줌아웃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 맵 프레임이 움직이고요. 여기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지도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줌인 줌아웃해서 보는 거고, 그 펜 같은 경우도 이것만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 툴스에 있는 걸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이 프레임, 맵 프레임 안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Fixed Zoom In, Zoom Out 기능 아실 거고요. 이제 Zoom Al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본 그거에 이제 데이터 뷰 말고 이제 레이어 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1대1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Zoom to 100% 같은 경우에는 출력될 때 실제 크기에 가장 근접하게 맞춰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go back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건 퍼센트 줌인 줌아웃 퍼센트를 따로 입력해서 넣을 수 있고, 터글 드래프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은 이렇게 지도를 출력하고 만들잖아요, 이미지를. 근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미지가 지금은 가벼워서 그런데 무겁게 되면 작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도를 새로 그리니까 그게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 이렇게 터그 드래프트 모드를 선택해서 빨리 이제 프레임이라든가 틀만 맞출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포커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됐고, 그건 뭐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저장시켜서 만든 게 있다면 그걸 출력 다시 내보내서 사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능 하나하나 하면서 강의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드로잉 하고 여기 뭐 셀렉트 엘리멘트 있고 new rectangl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도형 같은 걸 만든다든가, 뭐 응용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뒷 배경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클릭을 해서 오더 누르면은 bring the front, back, bring forward, send backward 해가지고 이 각각의 엘리멘트의 순서를, 보이는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셀렉트 엘리멘트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뭐 지울 수도 있고, 네모, 뭐 새로운 그냥 폴리곤, 원형, 타원, 뭐 선, 곡선 이런 거 다 나오고요. 이게 보면은 뭐 문자나 이런 것도 다 있고, 그 드로잉 들어가면은 뭐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문자 같은 거 넣고, 오더라고 해서 그 집어넣은 순서, 넛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맞추기, 엘리건은 정렬이죠. 디스트리뷰트는 맞추기, rotate and flip은 뭐 돌리기라는 그런 거고,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문자를 썼을 때 네, 문자를 쓰고 우클릭해서 properties 들어가면은 글꼴과 뭐 크기 같은 걸 조정할 수 있죠. change symbol 들어가서 일단 글자 크기만 크게 한번 늘려봅시다. 적용 확인 됐다.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글꼴 같은 걸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크기도 뭐 여기서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크기도. 아무튼 삭제. 여기도 뭐 볼드, 이탈릭, 언더라인 이런 것도 다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도형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채우는 색깔, 아까 전에 노란색이었고 초록색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뭐 이런 걸 만들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엘리멘트들의 기본 설정 바꾸는 거죠. 붉은색으로 한 다음에 아까 전처럼 텍스트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선택하고 글꼴을 아까 전처럼 뚝 누르면은 설정한 대로 돼 있죠. 엘리멘트들의 그런 색깔이라든가 그런 설정을 미리 바꿔주는 겁니다. 색깔을. 이 라인에서 이걸 또 이제 파란색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라인 선택하고 그리게 되면은 선 색깔이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것처럼 파란색이죠.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를 집어넣어서 좀 더 자신이 만든 이미지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풍성하게 잘 편집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Rotate Data Frame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의 그 이미지를 로테이트를 시켜주는 건데, 그거를 보려면 일단은 여기에 터글 드래프트 모드를 꺼야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이 위에 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로테이트 데이터 프레임을 하면 이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정확히 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각도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45로 할까요? 그럼 45도 돌아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면은 이제 60도 더 돌릴 수 있고,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일단 명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자, 다시 원상복구. 만약에 이렇게 돌렸을 때 원상복구 시키려면은 여기 옆에 이게 활성화되죠. Clear Rotation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레이블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것 같은 경우도 따로 로테이트를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로써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Table to Content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면은 탭이 있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레이어 하나하나가 레이어고요. 이게 보시면은 다시 데이터 뷰로 들어와서 확대해서 보는 게 좋겠다. 네, 좀 약간 굵게 한 게 잘 보이겠지? 네, 보시면 보세요. 이 속초 등고선 이거를 속초 폴리곤 아래에다 두면은 속초 폴리곤이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속초 등고선을 위로 올리면 등고선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일단은 디스플레이 탭에서는 이 레이어의 순서라든가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키고 끄는 이런 문제, 턴온, 턴 아웃, 이제 턴온 이런 거 관리하는 거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각각의 이제 레이어를 파일을 가져온 출처가 나오죠. 출처, 그러니까 폴더 출처가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수 폴리곤을 선택 해제하면 여기에 있는 셀렉트 피처를 눌러서 선택한다고 해도 폴리곤은 선택이 안 돼요. 반대로 하면은 이제 속초 폴리곤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옆에 괄호가 뜨는데 이거는 선택된 개체 개수예요. 해볼까요? 하면은 속초 폴리곤은 하나가 선택이 됐고, 속초 등고선은 이제 4개가 선택이 된 겁니다. 객체가 하나 더 추가하면 5개가 되겠죠. 등고선이. 네, 이렇게 5개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쉬운 거를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 꼼꼼하게 하냐라고 하는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기본기를 잘 해둬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니까 일단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대략 했고요.
더 자세한 거는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help로 들어가 봅시다. help 보면은 이제 what's this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화살표 옆에 물음표가 뜨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궁금한 걸 누르면은 잠깐만 멈췄나? 갑자기 멈췄는데. 휴, 돌아왔다. 네, 다행히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help로 들어가게 되면 ArcGIS 이제 데스크탑 help가 있죠. help 들어가서 하면 로딩이 좀 되고요. 좀만 기다리면 이렇게 help가 뜹니다. 맞춰볼까?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도움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주 쓴 가장 여러분이 처음에 GIS 쓸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주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What's new in ArcGIS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그 변경사항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Getting Started.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심자를 위한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Fundamentals of ArcGIS Data 같은 경우에는 GIS 데이터의 기반이죠, 기반. 이렇게 GIS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거에 관해서 쭉 하면서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초심자 분들이 대강 GIS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막 다 있습니다. 굉장히 금과옥조 같은 소중한 정보들이니까 처음 GIS를 접하는 분들은, 처음 아크인포를 접하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다 읽어보기 바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툴바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대체 무슨 기능이야 모를 때 여기 툴바가 있죠? 그 들어가서 이렇게 툴바가 메인 메뉴 하면은 이렇게 툴바들이 다 나오죠? 이렇게 툴바 모양새 이렇게 다 나오고, 카탈로그 뭐 core 아크맵 툴바 같은 아크맵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툴바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렇게 툴바 버튼 모양과 그것의 이름과 간략한 이제 기능에 대한 소개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둘러보면은 확실히 얻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다 나와 있죠. 여러분이 궁금할 때 여기서 다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ArcGIS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이것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Tutorials.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학습할 때는 이게 정말 좋아요. Tutorials에 이제 3D Analyst Tutorial, 뭐 Animation in ArcMap Tutorial, ArcCatalog Tutorial, ArcMap Tutorial,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3D Analyst Tutorial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Exercise라고 해서 학습 목록이 나오죠. Description에서 딱 이렇게 뭐 copying tutorial data, 뭐 dropping an image over a terrain surface, visualizing contamination in an aquifer, 뭐 이런 식으로 다 중요한 그 요소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다 나오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어도브 이제 플래시를 설치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마치 영상 보듯이 플래시로 이렇게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란지 이런 걸로 다 나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능의 활용 정도는 이걸로 어느 정도 다 볼 수가 있어요. forward 누르면은 다음 단계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next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다음 걸로 넘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는 이제 7 단락이 있다는 건데 forward 누르면은 단락이 이렇게 넘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따라해 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더 들어가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별로 있으니까 다 참고해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 볼 때 그 내가 원하는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서치가 있죠. 잠깐 기다리면은 검색바가 뜰 건데, 뭐 즐겨찾기는 이렇게 뭐 자주 하는 것들을 자주 하는 것들을 즐겨찾기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서치 기능이 잘 안되니까 아무튼 뭐 나중에 보고요. 서치 해가지고 찾으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ArcGIS를 켜야 되잖아요. 켜는 게 귀찮을 때는 여기 보시면 웹 헬프가 있죠. 누르면은 아크맵 에즈리사에 이제 지금 이거 현재 버전이 9.3 버전인데 9.3 버전을 위한 헬프 그 웹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는 내용은 거의 아까 전에 봤던 프로그램에서 바로 들어가는 헬프랑 거의 내용이 같아요. Getting Started 있고 튜토리얼 이것도 똑같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바로 뭐 이렇게 튜토리얼 파일도 볼 수가 있고,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뭐 보여주고요. 또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여기 서치 해가지고 뭐 멀지라고 쳐볼까요? 그래서 뭐 검색을 시키면 이렇게 헬프 안에서 그 검색 결과에 대해서 다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바로 필요한 지식을 딱딱딱 보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정보까지 어려운 내용까지 다 좀 망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기능 활용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정말 사용하고도 남아요. 이렇게 해서 그 헬프 다루는 것까지 했고요. 일단 뭐 시간이 한 30분 좀 넘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외부로도 다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자습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처음에 ArcGIS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필요한 분들 있으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